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텀블러를 위조해 병행 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약 13만 점을 판매한 일당이 특허청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만든 짝퉁 텀블러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텀블러 위로 레이저 불빛을 쏘자 30초 만에 스타벅스 로고를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일명 짝퉁 텀블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창고엔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텀블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53살 A씨 등 일당 9명은 이런 방식으로 스타벅스 텀블러를 위조했습니다. 중국 병행 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 관공서와 기업, 민간단체 등에 정품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3년간 짝퉁 텀블러 13만 개가 팔렸는데 시가로 치면 62억 원에 달합니다. 상표가 없는 텀블러를 중국에서 들여와 로고를 인쇄한 뒤 설명서와 포장 상자를 제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결합해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수입하려던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에 적발되면서 특허청 상표경찰이 수사를 벌였고 일당 9명을 붙잡아 지난달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총책은 약 15억 원, 유통책은 8억 원의 수익을 내는 등 판매금의 30% 정도 이익을 취했습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유해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온라인상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품 대비 가격이 월등히 낮거나 상품의 설명서에 가품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온라인을 살 때는 정식 수입되는 그런 수입처를 좀 확인하시고.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의 벌금형 대상인 만큼 특허청은 위조 상품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세종지부가 세종소방본부장과 세종소방서장이 소방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직위를 해제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방노조 측은 소방본부장이 간부들에게 소방 업무와 관련 없는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위로 방문할 것을 지시하고 소방서장은 출동센터의 현장 대원까지 현장을 방문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며 직원들 동참 요구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퇴직경찰단체가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학윤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어제 세종에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 지역 재양 경우의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가 충남에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찰의 미래를 위해 충남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2조 8천억 원, 대한민국 사법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전이 이틀 뒤 대전에서 열립니다. 여러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한 KT&G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데 최근에 내놓은 신제품에도 자신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 연구원 곽대근 박사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4월. 쇠막대로 담배를 가열하는 내부 가열식 관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KT&G의 전자담배 매출 등을 합산한 80여 조 원에서 산출했는데 개인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사법사상 최고액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곽 박사 측은 지난달 KT&G가 출시한 전자담배 신제품 릴솔리드 3.0에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편의 기능이 일부 개선됐을 뿐 내부 쇠막대를 이용한 가열 방식이 그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탐침을 이제 내부에서 이제 가열시켜서 스틱 전자담배를 이제 가열하는 방식, 이 방식이 그대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채택이 돼 있습니다. 이어 2021년 곽 박사를 기술 고문으로 채용하면서 1년 동안 월급 625만 원과 계약료 2천만 원을 지급해 보상했고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KTNG 측의 지난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근거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곽 박사가 반대했고 특허 자체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계약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KTNG 측은 신제품에 곽 박사의 기술이 담겨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소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계약서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내용을 제외한 데 대해서도 곽 박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뒤늦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은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첨예한 대립은 재판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습 무전 취식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5시간가량 돈을 내지 않으며 가게에서도 나가지 않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대전과 서울, 경기 등 전국을 돌며 135건의 상습 행패와 무전 취식을 해온 것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한 선거사범들이 대전에서 무더기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 팀 52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운영했던 대전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선거사범 66명을 단속해 이 중 34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상욱과 박상원 선수가 활약하면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전 펜싱 대표 선수들은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고 레슬링 종목에서도 대전 충남 선수들이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선전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원 선수가 쏜살같이 찌르기를 성공하고 포효합니다. 펜싱 사브르 4강전 첫 라운드 선발로 나가 5대1로 부산 선수에게 승리해 기선제압에 성공한 겁니다. 부산 선수들도 9대10 한 점 차로 앞서는 등 분발했지만 파리올림픽 펜싱 2관왕 오상욱이 6점을 연속으로 득점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대전 대표팀은 그 이후로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박상원의 마지막 찌르기를 끝으로 12점 차이를 내며 결승의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서 정말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생이지만 잘하는 팀이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이제 파이팅 많이 넣으면서 기를 죽이자라는 전략으로 레슬링에서도 대전 충남 선수들의 화력이 돋보였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대전 레슬링 유망주 강현진 선수가 상대 선수의 기술을 역이용해 되치기로 넘겨버립니다. 레슬링 그레코로만 77kg급 결승전에서 강현진 선수는 9대4로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에 4연패를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다음 목표는 국가대표 선발전 1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레코로만 97kg급에서는 충남대표 이세열 선수가 아쉽게 은메달을 수상했고 여자 레슬링 자유형 76kg급에서는 충남대표 황은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지역 선수들은 펜싱과 복싱 등 마지막까지 전국체전 다관왕에 도전하며 금빛 행진을 이어갑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본원에서 2024 대전세종 정책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정책엑스포는 지역 전문가와 시민과의 소통을 도모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로 올해는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책의 도입과 초광역권 시대를 대비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16개 세션으로 구성해 진행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 오전 11시쯤부터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건설노조 대전 충청 타워크레인 지부 사무실을 찾아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쯤 해당 지부 간부 등이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노조 측은 이에 대해 합법한 절차에 따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노동자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태안흑도 서쪽 해상에서 89톤과 7.31톤 두 어선이 충돌해 7.31톤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복된 선박 승선원 6명이 모두 바다에 빠졌는데 89톤 어선 선원들이 이들을 구조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태안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을 모두 신진항으로 후송했으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충남도는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건립 지원 공모에 아산과 논산, 청양과 태안이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총 121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신축 보수하거나 현대화하고 정보화 자동화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을 구축 가동하면 자동화 설비로 생산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정보화 규모화해 상품성을 높이는 등 산지 유통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경일마다 충남 일대에서 불법 폭주족들이 출몰하는 가운데 경찰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1절과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충남 일대에서 적발된 폭주족 위법 행위는 모두 466건으로 지난해 단속 건수 113건의 4배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SNS에 철저히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